두 분 강연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 질문도 좀 모았습니다. 두 분께 편안하게 또 사전 질문 나온 것들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김주현 교수님, 사실은 요즘에는 여름에도 모기가 있지만 가끔 겨울에도 모기가 발견이 돼서 이제 어떤 분들이 혹시 막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거 아니냐, 겨울에도 모기가 사는 거 아니냐, 또는 이게 혹시 집에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방제를 제대로 못해서 모기에 물리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겨울철 모기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은 모기가 겨울에 나타나는 게 한 뭐 두 가지 카테고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저희가 잘 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모기들은 암컷 성충 상태로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뭐 보일러실 아니면 뭐 지하실 이런 데 있다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비실비실이 나타나는 그런 종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정화조에서 번식을 하는 종류의 모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낳고 또 이제 성충이 되고 하는데, 그 성충들이 뭐 배수로나 이런 데로 날아오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겨울에 모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여름처럼 공격적으로 사람을 흡혈하지는 않고 되게 비실비실하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겨울에 나타나는 모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모기를 못 잡는데 겨울엔 잘 잡거든요. 그게 바로 이 비실비실해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생존 기간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러브버그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생존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뭐 2주만 참아보자 뭐 이런 마음이지만, 혹시 길어져서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가요? 생존 기간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수컷은 한 3, 4일, 암컷은 한 일주일 정도 살거든요. 그 사는 기간은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발생을 해서 언제부터 또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종이긴 하지만 2회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개체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생존 기간, 그거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은 2주를 잘 참고 버티면 네. 2주 정도를 길게는 한 3, 4주. 3주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뭐 우리를 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를 쓰면 그 외에도 생태계도 파괴가 맞습니다. 된다고 하니 그 정도는 뭐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퍼지는 지역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은 왜 하필 북한산이었을까,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충이 잘 자라기 위한 환경들인데,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사실 서울은 좀 도심이 많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산이 많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왜 북한산이었을까, 그리고 서울 근교였을까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서 유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항만이라든가 이런 인천 쪽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 저희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러브버그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산지가 정확하게 어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남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로 온 게 아니라 계속 진화를 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키나와도 지금 서울보다는 밑에 있고요. 적도 쪽에 있고요. 중국 남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은 위도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남부에서 조금씩 더 추운 기후대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분화가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만 쪽, 인천 쪽, 서울 쪽 이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만약에 그러면은 산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사실 장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천적이라든가 자연 환경이 분명히 서울 근교지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유전적인 다양성, 즉 종수가 적게 마련인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더 많은 생물들이 있어서
아마 좀 더 밀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확정할 수는 없고 약간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게 왜냐면 유전적으로 진화되고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더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는 사실 또 기후변화 이제 관련해서 이 모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점점 더워지고 막 폭염에 얼마 전 폭우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말라리아 모기와 같은 그런 더운 지역에 있는 모기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댕기열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엔 넘어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되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금 일단 기후변화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이상기후라든지. 근데 되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기온이 올라간다,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런 종류인데, 근데 사실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벌레들한테는 되게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모기가 겨울에는 잘 이제 월동을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은 좀 빨리 나왔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되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새들이 살 수 있는 사이클도 빨라지고, 그러면은 밀도가 좀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밀도가 증가했으니까 모기를 방제를 해야 돼서 살충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살충제 저항성이 나타날 위기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항성이 아직 이제 문제기는 하거든요. 모기 저항성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한 지금은 겨울이 있는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약간 좀 질병을 잘 매개할 수 있는 종류의 모기들이 국내에 어떻게 방역을 뚫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겨울을 못 나고 죽을 수가 있는데, 겨울이 좀 따뜻해지면은 애매하게 국내에서 월동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그 종 자체가 국내에서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면 또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기가 일생을 살면서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정말 저희가 잘 피해 다녀야겠네요. 우리 교수님만큼 모기에 잘 안 물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모기에 정말 잘 안 물리는 방법 꿀팁 있습니까? 사실 없고요. 저도 이제 기피제를 악착같이 뿌리고 가급적이면 흰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모기 안 물리려고 흰 옷을 입고 막 이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기피제를 잘 뿌리고, 그다음에 저는 모기에 되게 잘 물리는 타입이라 물렸을 경우에 또 가려운 거를 잘 못 참아가지고 긁다 좀 피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꿀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패치 있잖아요. 모기 패치.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애들만 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모기 패치 주세요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붙이면은 뭔가 심리적 안정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려운 거를 좀 덜 긁게 하는 그런 성분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패치를 좀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잘 긁다 보니까 그게 점점 상처가 덧나서 곪고 막 이러는데, 모기 패치는 정말 유아들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갈 때는 모기 패치와 기피제를 꼭 양손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러브버그는 그래도 모기는 눈칫밥 먹듯이 이렇게 살짝 앉잖아요. 근데 러브버그는 정말 그냥 달려들듯이 달라붙는데, 이 러브버그 사실 익충이라고 하고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달라붙으면 이제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데, 안 달라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홍보하는 것들 보면은 러브버그는 반대로 검은색 옷, 그래서 어두운 색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역시 기피제 말고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요. 여름의 초반은 어두운 옷, 여름의 중반은 밝은 옷, 그리고 항상 기피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다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지만 이런 부분들은 꼭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또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으면 바람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주일 교수님 앉은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러브버그가 저한테 막 달려온다 그러면 저라도 때려잡고 싶을 거예요. 많은 이제 분들이 아무리 익충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통계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건 해충이니까 제발 좀 방제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냥 한 3, 4주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뭐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방제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또한 새로운 뭐 천적군을 찾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살아갈 것이냐, 자연 생태계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좀 더 진지하게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색을 하는 과정 중에 아마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탄탄해야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내에 어떠한 화학 물질이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방제가 좀 수월하다, 아니면 천적이 더 잘 먹겠다, 뭐 이런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리 부분도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지원이 많이 돼서 기초적인 연구가 차곡차곡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현 교수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피제 사용을 좀 음식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피제가 모기랑 진드기뿐만이 아니라 러브버거도 그렇고 빈대도 이제 잘 기피가 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에 기피제를 뿌리고 빈대를 여기다 놓으면 절대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모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살충제 저항성이 지금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나중처럼 이제 예전에 빈대처럼 더 이상 쓸 살충제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국내가 점점 곤충이 옮기는 질병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매개체 자체를 관리를 해야 그 병을 안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19처럼 내가 기침한다고 해서 옮겨지는 병이 아니라 모기가 나를 물고 다음 사람을 물어야지 전파가 되는데, 그 매개를 하는 애들에 대한 연구가 정말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연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감염병을 옮기는 존재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좀 국내에 많이 부재해서 그런 쪽을 좀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